대규모 사회가 복잡해지고 중앙 집권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처럼 식량 생산은 인구 규모를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잡한 사회의 존재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식량 생산과 대규모 인구가 갖추어졌다고 해서 복잡한 사회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관찰에 의하면 분명히 무리 또는 부족의 사회적 조건은 수만 명이 넘는 사회에 적합하지 않고 현존하는 대규모 사회는 모두 복잡한 중앙집권적 조직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 거기에는 적어도 4가지 명백한 이유가 있다. 한 가지 이유는 서로 무관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라는 문제다. 이 문제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엄청나게 증폭된다. 20명으로 이루어진 무리 사회에서 2사람씩 짝지어진 관계의 수를 계산해 보면 19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만약 2,000명으로 이루어진 무리 사회가 있다면 그 숫자는 자그마치 199만 9천으로 늘어난다. 이 각각의 쌍들은 곧 말다툼이 살인으로 번질 수도 있는 잠재적인 시한폭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무리 사회나 부족 사회에서는 살인 사건이 날 때마다 대개는 보복 살인이 뒤따르게 마련이므로 살인과 보복 살인의 끝없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그 사회의 안정을 뒤흔들게 된다. 무리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싸움이 벌어지면 양쪽 당사자와 모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싸움을 중재한다. 부족 사회에서도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가까운 친척이고 모든 사람이 최소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이름만이라도 알고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양쪽 당사자의 공통적인 친척이나 친구들이 싸움을 중재한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알고 지낼 수 있는 몇백 명이라는 문턱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서로 무관한 2사람으로 이루어진 관계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그리하여 낯선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양쪽 당사자의 공통적인 친구 또는 친척이어서 그 싸움을 말려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만큼 적어지는 셈이다. 반면에 구경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두 당사자 중 어느 한쪽만의 친척이거나 친구이므로 그 사람 편을 들게 되고 결국 2사람의 싸움이었던 것이 패싸움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대규모 사회가 갈등의 해결을 구성원들에게 맡겨두기만 한다면 반드시 자멸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요인 하나만 보더라도 수천 명으로 이루어진 사회는 무력을 독점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중앙집권적 권위체를 발전시켜야만 존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번째 이유는 인구 규모가 커질수록 공동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점점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뉴기니의 작은 촌락에서는 아직도 성인 인구 전체가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한다. 그것은 어떤 소식이나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고 촌락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도 어떤 사람의 말이 모든 사람에게 잘 들리며 또한 그 자리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발언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사회 규모가 훨씬 더 커지면 공동 의사결정에 필요한 이 같은 선행 조건들이 실현 불가능해진다. 심지어는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할 수 있는 오늘날에도 수천 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에서는 전체 회의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대규모 사회가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화와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3번째 이유는 경제적 측면과 관계가 있다. 어느 사회에나 구성원 사이에 물자를 주고받는 수단이 꼭 필요하다. 어떤 한 개인을 놓고 보았을 때 그 사람에게는 어떤 필수적인 물품을 많이 얻는 날도 있고 적게 얻는 날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언제나 일부 필수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얻는 대신에 다른 필수품은 늘 부족하게 마련이다. 관계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 소규모 사회에서는 이처럼 물자 이동이 필요할 때마다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호혜적 교환에 입각하여 당사자들이 직접 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사회에서는 당사자끼리의 직접적인 갈등 해결 방식이 비효과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들끼리의 직접적이고도 경제적인 이동 방식도 비효과적이다. 대규모 사회가 경제적으로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호혜적 경제 형태뿐 아니라 재분배적 경제 형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개인에게 남아도는 물자가 있으면 그것은 일단 중앙집권적 권위체로 이동했다가 다시 그 물자가 모자라는 개인들에게 재분배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규모 사회에 복잡한 조직이 필요한 이유 중에서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인구 밀도에 관련된 문제다. 식량 생산자들의 대규모 사회는 수렵 채집민들의 작은 무리에 비해 구성원들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인구 밀도도 높다. 수십 명의 사냥꾼으로 이루어진 무리들은 각각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자원을 획득한다. 그리고 거기서 해결할 수 없는 필수품은 무리들 간의 전쟁이 잠시 중단되었을 때 이웃의 다른 무리들과 교역을 해서 얻는다. 그러나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수십 명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무리 사회가 차지할 수 있는 영토가 점점 좁아져서 그 지역 바깥에서 구해야 하는 생활 필수품의 양은 점점 늘어난다. 예를 들자면 네덜란드의 총 면적은 약 4만 제곱킬로미터이며 인구는 1,600만 명인데 이것을 간단히 80만 개의 영토로 나누어 각각의 면적이 0.05 제곱킬로미터가 되게 했을 때 그 안에서 각각 20명으로 이루어진 자율적인 한 무리가 자급자족하면서 이따금씩 일시적인 평화가 찾아올 때마다 그 작은 영토의 국경선에서 이웃 무리들과 물품이나 신부들을 교환하는 정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같은 공간적 현실 때문에 인구가 조밀한 지역에는 복잡한 조직을 가진 대규모 사회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갈등 해결, 의사결정, 경제, 공간 등의 문제를 모두 고려했을 때 대규모 사회가 결국 중앙집권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권력이 집중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과 친척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여러 집단들을 보더라도 자명한 일이다. 초기 사회의 발전 중에서 중앙집권적 권력을 획득한 사람들은 차츰 엘리트 계급으로 자리를 굳혔다. 이들도 처음에는 아마 모두가 평등했던 한 촌락의 여러 씨족 중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평등해진 씨족에 불과했을 것이다. 갈등 해결, 올바른 의사결정, 조화로운 경제 재분배. 이상으로 우리는 대규모 사회가 무리의 조직으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으므로 복잡한 도둑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작고 단순한 사회들이 실제로 어떻게 발전 또는 융합되어 크고 복잡한 사회를 이루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융합, 중앙집권적 갈등 해결 및 의사결정, 경제적 재분배, 도둑정치 체제의 종교 등은 결코 루소류의 사회적 계약에 따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융합의 추진력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진화론의 논리가 필요하다. 이 장의 도입부에서 나는 어떤 한 범주로 분류되는 사회라고 해서 모두 똑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각각의 인간 및 인간 집단은 제각기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무리사회와 부족사회의 경우 어떤 집단의 대인은 다른 집단의 대인에 비해 훨씬 카리스마적이고 강하며 결정을 내리는 일에도 더 능숙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부족 중에서도 유난히 강력한 대인이 있어서 중앙집권화가 더 많이 이루어진 부족은 대개 중앙집권화가 미약한 부족에 비해 유리해진다. 파유족처럼 갈등 해결에 미숙한 부족은 분열되어 여러 개의 무리로 갈라지게 마련이고 추장사회가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역시 분열되어 여러 개의 작은 추장사회나 부족으로 갈라지게 마련이다. 반면에 효과적인 갈등 해결, 올바른 의사결정, 조화로운 경제적 재분배 등의 장점을 갖춘 사회는 더 나은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고 군사력을 집중시킬 수 있으며 더 넓고 생산적인 영토를 차지할 수 있다. 또한 자기보다 작은 자율적인 사회들을 하나씩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수준의 복잡성을 가진 여러 사회가 경쟁하게 되었을 때 만약 상황이 허락되기만 한다면 사회의 복잡성의 수준은 한 단계 상승하게 마련이다. 부족들은 다른 부족을 정복하거나 서로 합쳐 추장사회 규모에 이르게 되고 추장사회들은 다른 추장사회를 정복하거나 서로 합쳐 국가 규모에 이르게 되며 국가들은 또 다른 국가를 정복하거나 서로 합쳐 제국이 된다.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큰 사회 단위는 만약 그렇게 규모가 커진 데 따르는 각종 문제들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각각의 작은 사회에
비해 잠재적으로 유리하다.